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고 유학생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자, 오늘부터는요. 조금 그 학생부 종합전형 두 번째 유형의 대학이죠. 그러니까 유형 2 대학. 그러니까 이 유형 2 대학은 저희가 이 포션이 조금 다르게 선발을 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학업 전공 적합성을 한 40에서 60% 정도 반영하는 학교. 그러니까 학업과 진로 역량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전체 합친 게 40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고 최대 맥시멈 60 정도. 원래 이제 학업하고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이 70에서 80% 반영되는 군들을 저희가 쭉 다뤄봤는데 주요 대학들에. 근데 요 학업하고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이 40에서 60.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 공동체 역량 같은 것들이 반대로 거꾸로 40에서 60 정도 반영되는 그러한 학교. 그러니까 이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대학들 중에 이 대학들은 공동체 역량이 대부분 좀 반영 비율이 적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학은. 근데 이제 지금부터 다룰 대학들은요. 공동체 역량 반영 포션이 높고 그다음에 학업하고 진로 역량 반영 포션이 조금 낮은 그런 학교군입니다. 그래서 학업과 전공 적합성이 40에서 60, 인성 발전 가능성 공동체 역량이 합쳐져서 많으면 60%, 적어도 40% 이상 반영되는 그러한 군의 학교들. 주로 이제 중위권 대학을 위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 중에 첫 번째 대학인 이 국민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국민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입학전형 계획안, 2025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는 많이 아시다시피 어학특기자 전형으로도 해외고생을 뽑는 학교입니다. 토플, 토익, 탭스 등의 성적을 가지고 1단계 합격자를 고르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고르는 국민대 국제경영학과 어학특기자 전형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 이게 2023학년도까지는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선발은 했지만 서류를 아무것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외고생한테 성적증명서하고 졸업증명서 빼고는 뭐 학생부 대체 서식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학교는 저희가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고생과 대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해외 고생은 성적표만 내라 그러면 나는 학생부가 없는 상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원을 안 시켰었죠. 자, 그런데 2024학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 대체 서식을 쓰고 증빙자료까지 내게 하고 있습니다. 무려 30개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30개까지 낼 수 있는 학교는 사실은 주요 대학 중에 서울대학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대학교도 30장까지의 이 학생부 대체 서식 증빙 자료, 우수성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학과목 활동 보고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외고생 지원을 좀 유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2024학년도부터 이제 스탠스를 다르게 취해서 국민대도 국민 프론티어 전형도 지원을 하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도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전형이 국민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493명을 뽑고 또 특기자 전형이 아직 있습니다.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국제경영학과 35명 그리고 영문과 4명을 포함해서 41명의 학생을 뽑는 이 전형 두 가지를 다 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오늘 다룰 내용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학과와 선발 인원을 한번 보시면 영문과에 13명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외교학과에 9명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학과 7명 그다음 미디어 광고에 미디어 전공 9명, 광고 홍보학 전공 10명 선발입니다. 자, 그리고 법학과에 22명,
경제학과 11명, 국제통상학부 10명 선발이고요. 경영학과에 20명 선발하고 글로벌 경영학과에 5명, 이렇게 경영정보학과에 5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재무금융 전공으로 9명, 그 다음에 재무금융의 회계학 전공으로 9명, 그 다음에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에 7명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에 6명 이렇게, 그리고 신소재공학부에 기계금속 재료 전공에 12명, 전자화학 재료 전공에 12명, 기계공학에 37명, 건설 시스템공학에 15명, 전자공학에 13명 이렇게 선발을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부에도 20명, 그 다음에 자동차공학부에 1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자동차 IT 융합학과에 6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건축학과에도 11명, 미래 모빌리티 학과에도 6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미대에서도 국민대 아주 유명한 학과죠. 우리 해외고 합격생, 캐나다 고등학교 합격생의 실제 합격 사례가 있었던 학과죠. 시각 디자인학과에서 10명, 그리고 AI 디자인학과에서 15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이 체육 계열에서도 스포츠 산업 레저학과 5명, 스포츠 건강 재활학과에 8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대학교의 국민 프론티어 인재 전형으로 이렇게 인원들을 2025학년도에도 선발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493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래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해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1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 가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그래서 1단계 서류 평가 성적으로 300% 요거 학생부 대체 서식을 갖고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전공 잠재력, 학업 능력,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 좀 복잡하죠? 그래서 다른 대학들하고 좀 다른 유형 2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잠재력, 그리고 학업 능력, 공동체 의식, 협동 능력에서 전공과 학업 능력 포션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공동체 의식, 협동 능력 포션이 상당히 높은 학교. 그래서 공동체 역량 서류 반영 비율, 인성 반영 비율, 발전 가능성 반영 비율이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높은, 그러니까 조금 선발 방식이 학업과 전공 적합성 진로만 갖고 뽑는 학교가 아닌 그런 학교가 이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왔죠? 자기 주도성 및 도전 정신. 그래서 자기 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을 볼 건데 자기 주도성은 고등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수업과 교내 활동에. 그러니까 활동 증명. 그러니까 어떤 활동에 대한 활동 증빙 자료 이런 거 많이 보겠다라는 거죠.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었는가 이런 거. 그리고 발전 가능성, 다양한 여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발전적 변화의 모습이 우수한가. 성적이 뭐 저학년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좋아졌다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낮았던 과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좋아졌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적표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평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전공 잠재력과 학업 능력,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다른 대학들은 진로 역량에서 전공 적합성 따로 보고 그 다음에 학업 역량 또 따로 봐서 그 두 개가 뭐 70, 80% 이런 학교들이 앞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대는 이 전공 잠재력, 진로 역량, 역량이죠. 요거하고 학업 역량, 요거가 합쳐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 포션이 조금 더 낮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이 오히려 10% 반영이 돼서 자기주도성 및 도전 정신, 인성 이런 거를 합쳐서 한 40% 정도 되고 발전 가능성,
한 20% 정도 되니까 요게 한 6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 그다음에 학업 능력이 한 40 정도 되는 이러한 형태로 학생을 평가하겠다라는 학교니까 이제 우리 해외고 학생 중에 나는 요 부류에 들어가겠다라는 판단이 쓴 학생들 내신이 뛰어나게 높지는 않지만 내가 10학년 때는 낮았지만 11, 12학년에 확 높아졌다든가 11학년엔 조금 낮았지만 12학년에 높아졌다든가 이런 학생들은 한번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이런 것을 내세워서 한번 국민대학교에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지원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거를 입증하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역량들을 내가 학생부 대체 서식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국민대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 한번 현황을 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오프라인 제출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요 내용, 요 한글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이거를 저희가 다 컴퓨터로 쳐서 작성을 하고 이 내용들을 전부 작성하고 활동을 5개의 활동만 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활동인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5개의 활동을 적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보시면 서류는 30페이지까지 낼 수 있다라는 거죠. 30페이지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이 학교는. 그래서 활동명만 작성을 합니다. 이 안에. 활동 내용은 없고요. 활동명 작성하고 활동기간, 활동기관명, 활동기관 전화번호 이것만 있죠. 활동 내용에 대해서 뭐 50자, 100자, 200자 적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독특합니다. 학생부 대체 서식 증빙 자료를 30장을 낼 수 있으니까 증빙 자료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증빙 자료가 읽는 사람이 이 국민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내 증빙 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이 활동명 요거에 요 증빙 자료구나. 그리고 그 내용을 뭐 여러 장은 낼 수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해외고 학생이 가져오는 학과목 활동 보고서, 비교과 활동 증명서, 클럽 활동 증명서 이런 거는 다 영어로 작성된 것이죠. 그러면 클럽 활동과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 이런 거, 그 다음에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증빙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전공 역량과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학과목 활동 보고서는 내용이 길잖아요. 그 길게 만들지 말고 조금 더 짧게,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영어로 돼 있지만 이 활동명을 보고 그 증빙 자료를 보고 금방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만드는 게 좀 어렵죠. 그렇지만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없지요. 그래서 그걸 잘하면 그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학교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는 활동명만 적습니다. 5개. 그리고 서류는 30장까지 낼 수 있으니까 한 개 활동명에 대해서 6개, 5개씩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과 그 다음에 그 진로 관련 서류는 조금 덜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인성과 발전 가능성, 공동체 역량 서류를 조금 많이 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학교니까 그에 맞게 학생부 대체 서식을 쓰고, 이제 내용을 쓰는 나는 없으니까 대체 활동 증빙 자료 30개를 좀 요약본으로 잘 준비를 해야 국민대의 승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대체 서식 증빙 자료 30개나 낼 수 있어서 유리한데 이 활동명은 5개만 적게 돼 있고 내용은 안 적기 때문에 이 증빙 자료 30개를 임팩트 있게 잘 만드는 거. 그래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내용을 쉽게 해서 간략하게 해서 학과목 활동 증명서와 교내 비교과 활동 증명서, 학과목 활동 보고서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 이러한 식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